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새누리당 전낙원 의원입니다. 바른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4월 2일 개통을 앞두고 KTX 호남 고속철도에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지사님, KTX 공주 역사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뭐 여러 생각이 드셨겠지만은 본 의원은 그곳에 가서 이게 철도 역사라 하기보다는 위대한 정치 작품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서 있구나 하는 감탄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주에 가깝거나 논산 부여에 가깝거나 이런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서 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애매모호한 그 산골에다 그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제 물론 공주 역사를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저 또한 이왕에 만들어진 역사니까 공주 역사가 기대 이상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문제되는 게 우리 충남도에서 그 접속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소유지게 하셨죠? 네. 대략 얼마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님? 어떤 예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공주역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주 논산간 23번 국도에서 연결하는 도로, 계룡에서 연결하는 도로, 또 저쪽 부여 금산 40번 국도에서 공주 역사로 접근하는 도로, 이런 도로 기반 시설, 접근 시설 이런 것을 그 소유를 그 중앙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제출하셨죠? 그 정확한 예산이 얼마죠? 그 국장님. 국지도에 소유되어지는 정확한 네. 예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됐어요. 제가 저 상생발전위에서 보니까 한 3,9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072억 원이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국도지선 말씀하신 그 연결도로들의 완공을 위해서는 총 4개 구간 사업에 총 3,700억 두 개. 예, 논산과 공주 두 개에서 3,730억 가량이 현재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 것으로 3,700억. 네. 그래서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주역이 살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KTX 호남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구 호남선에 KTX 열차 다이얼의 50% 이상을 구 호남선에 배정해달라는 대전 시민의 열기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호남 지역하고 지역 갈등도 좀 있었고, 그래서 권선택 시장은 보니까 이제 광주시장이나 전남북지사 만나가지고 우리 충청하고 호남이 상생을 해야지 익산에서 끊어지면서야 되겠느냐. 익산에서 물류, 사람 이런 것들이 익산에서 끊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뻔히 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충청도 살고 호남도 살기 위해서는 구 호남 고속도로를 살려야 된다. 방법은 서대전에서 논산까지 쉼이 가장 많은 그 구간을 쭉 펴가지고 시간 단축하면은 저속 처리나 논란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그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 걸 보들 못했어요. 아닙니다. 같이 그 논의는 같이 제안을 하고 있고 정부와도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도지사님이 이제 어떤 제약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하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은 KTX 천안 아산역 있지 않습니까? 개통진 지가 한 2,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 아산 지자체 간의 택시 사업권 조정 문제를 한 5, 6년 갈등하고 충남도로 건의해서 충남도에서 한 또 2, 3년 갈등하다가 중앙정부로 건의를 했어요. 근데 중앙정부도 결국은 천안 아산역에 천안 택시, 아산 택시의 합리적인 어떤 운영 방안을 찾지 못했어요. 이 공주역도 마찬가지 분명히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아요? 논산 택시, 부여 택시. 그렇다고 공주 택시만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은 요금이 이제 그 승객 입장에서는 따따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그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야 되고 그렇다고 대중교통 수단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택시 사업권 조정을 좀 합리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여기 텅텅 빌 텐데. 그래서 도에서 그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권역별 택시 사업자들의 구체적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조금 더 이 사례가 좀 축적되어야만 양 사업자들의 협상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각각 양측으로부터 고객 수위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타협안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서 현재 그 논의들을 더 진전이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좀 끌어안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것이 공주 역사를 살리고 KTX의 제 기능을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질문 사항에 이제 도지사님의 어떤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논산시가 KTX 훈련소역을 설치하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정부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이제 용역에 이제 곧 착수하는데 이제 그게 용역이 잘 검토가 끝나가지고 훈련소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이제 800억 내지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논산시가 일정 부담해서 이제 훈련소가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상시 운영하는 역도 아니고 말하자면 훈련병 입영이나 면회하는 날 정도로 간이정차역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방안보다는 제가 비록 출신 지역은 같지만은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저속철 논란을 잠재우고 충청과 호남을 소통시켜서 이 지역경제, 물류, 인적교류 이런 걸 활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 달리 있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라남북도 광주 관련 시도지사 간에 그러한 장기 발전의 비전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존의 구호남선 구간의 휨 구간에 대한 직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설 구간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물류와 교통도를 좀 더 편의를 도모하자는데 대략적인 뜻을 같이 모으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경제산업실의 투자 입지가는 뭐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산업단지가 비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충남에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악덕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덕이라는 건 있는데 본래 악덕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덕기업, 악덕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없어요. 다만 우리 언론이 그걸 즐겨 사용하는 그런 용어더라. 그래서 저도 그 용어를 이용해서 논산의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연무읍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운영하는 모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무에서 한 10수년간 운영하는데 이제 악취, 매연, 구토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그걸 걸기라 내쫓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2003년도 13년 전에 청정지역인 대둔산 자락 벌곡면
신양리 그것도 창업농공단지로 들어갔어요. 그게 논산시가 행정을 잘못한 거지 당시에. 어떻게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창업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업소가 이제 10톤에서 이제 36톤으로 수강 능력을 늘리자고 하다 보니까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허가를 해줬어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근데 논산시가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각장을 36톤을 지켰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논산시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업주가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도에서 패소를 했어요. 업주가. 도지사님 이거 보고는 받으셨나요? 예, 중간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래야 이 업주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현재 논산시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이제 그 모 업체가 그걸 했어요. 그 논산시가 이제 패소를 하면은 꼼짝없이 36톤의 소각 능력을 가진 소각장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냐? 하루에 11톤이 채 안 돼요. 10.7톤. 그럼 충남도 관내의 소각 능력은 얼마냐? 천안에 모 업체가 60톤이 있어요. 논산에 10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70톤이니까 뭐 11톤 정도야 뭐 얼마든지 소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 쓰레기를 다 갖다 충남에 태우겠다 이런 취지로 그 10톤짜리를 36톤으로 증설을 할 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덕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소각 폐기물 소각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서 잘 소각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금강환경유역청이나 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저 고등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우리는 민원이나 법적 과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업체가 3년 동안에 284회에 굴뚝에서 나오는 자동 측정기 개수가 초과됐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물고 영업정지도 나고 민원도 있었고 면민 반대 집회도 있었고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게 특이한 건 이 소각장에서 필수 시설이 뭐냐면 의료 폐기물 순간에 700 내지 1000도를 소각시키면 매연, 미세먼지가 이렇게 다이옥신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물을 쏴가지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열도 낮추고. 그래야 수증기가 발사해야 되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새벽에 주민들 자는 그 어슴치한 시간에 옛날 시골에 손까지 떠는 거 보셨죠?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그냥 굴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이나 굴뚝 옆에 구간으로. 그래서 주민들은 악취, 구역질, 뭐 이런 유독성 냄새가 나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 민원이 없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도의 환경녹지국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그 민원으로 논산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합동을 해서 그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이거 허가되면 이제 36촌이 되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돼요. 도지사님이. 이거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겠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해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식 환경 대기오염 측정 장치를 재작년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런 우려되는 지역에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시설 해놓으면 뭐합니까? 운영 안 합니다. 또 단속을 피하는 시점, 일정한 시점에 또 불법적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기준 시설 그 검사기를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주민의 건강권과 정주 여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을 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낼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업주가 13년간 벌국에서 운영하면서 자체 심정을 파서 물을 뽑아서 소각로를 필요한 물을 써야 되는데 용수 공급을 해야 되는데 농업용소에다가 모터를 2개 설치하고 13년간 농업용사를 불법으로 끌어다가 그걸 운영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영세하고 구멍가게 같은 업체가 10톤 규모의 업소를 36톤을 증산한단 말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연무 황하초등학교 봉동분교라기 폐교부지에 가는 건데 지사님 고향 얘기입니다. 교육감님도 잘 들어주세요. 폐교부지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의한 특별법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복지기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교부지를 사는 사람들은 나는 저 시설을 사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걸 이제 이행조건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건너 교육청에 이행조건을 내고 살 때는 나는 이걸 태양열 내지는 풍력, 체험 및 견학시설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그리고 이쪽 도에 와서 에너지 관련 부서에 허가를 맡을 때는 태양열 발전소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태양열 발전소를 졌어요. 그 주민들이 이제 좀 분노하고 반발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원상복귀해라. 법을 가지고 농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감사원 국민권익위도 내고 법률 고소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7조에 의하면 이 불법 시설은 철거에 마땅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귀해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7억 원에 사서 24억 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놨으니 그래서 이제 그 업주 측에서 이제 뒤늦게 상업발전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하는데 뒤늦게 주민이 반발하니까 그 편의시설 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도하고가 너무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 도의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일을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런 말썽이 되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주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스크린을 좀 해가면서 찝어줄 건 찝어주시고 하는 지사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연산에 무슨 태성화학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이건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 태성화학이 뭔 업소인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공무원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 TV를 시청하시는 공무원들도. 이게 이제 산화철 회사인데, 철이 이 공기나 물에 접촉해서 녹슬은 뻘겋지 않습니까? 그래 이 회사는 포항제철 같은 동부제철 이런 데서 그 잡철을 이렇게 사다가 그것에 자연녹을 쓸 정도로 시간을 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 화학약품을 넣어서 순식간에 녹을 쓸게 해가지고 지하 한 몇 미터에서 이거 갈아서 분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쇄되는 데 색소를 넣어요. 색소를 넣어가지고 자전거 도로, 뭐 장애인 도로 이런 데 가면 안료나 색소가 깔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주로 씁니다. 주로 그런 재료를 만드는데 그런 만들다 보면 철을 분쇄하고 화학약품을 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진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진입로에서 그 공장 한 300~400m 들어가려면요 아스팔트에 빨간 그 분진이 있어요. 지금은 좀 조심해서 그런데 과거에 한 몇 년 전에는 그 동네는 참새도 빨간 참새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논산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지사님도 듣고 좋아하셨죠. 예. 근데 논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업종, 업태에 불문하고 모든 걸 다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 지역은 이제 친환경 과수단지인데다가 현재 이제 농지법상 이런 게 두를 수는 없어요. 신규로. 또 공장 증설도 안 해요. 안 돼요. 임으로.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니까. 화학제조업처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소유자가 중심이 돼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시죠, 지사님? 그러면 이거에 이렇게 조성했을 때 업주가 지역에 무슨 지방세를 많이 난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뭐 이런 기대 효과가 있어야 주민들도 호응할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공단이 조성되면 지인로, 오폐수 시설 이런 기반 시설을 국민 혈세로 해줘요. 그러니까 업주 측에서는 그 지역 땅값이 평당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니까 사서 전원 녹지니까 큰 토목자가 없이도 바로 공단이 조성 가능하다. 논산에서 현재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가 47만 원에 평당 분양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전근교에 있는 특수한 형태의 그 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5, 60만이 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영개발식으로 이 이익을 환수할 수도 없고 사업주의 사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서가 투자입지가다 뭐 경제산업시다 해서 산업, 투자입지 뭐 이런 걸 무조건 밀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소지사님,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도정이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서둘러서 33개 법령에 의해서 26개 기관이 검토를 거쳐서 우리 도에서 이제 4월 달에 산업단지 입지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도지사님이 위원장이시죠? 네. 참 도지사님도 어려운 결정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업주들일수록 주민들하고는 이게 멀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얘기한 건 다 믿어도 그 사람 얘기를 못 묻겠다. 이렇게 주민하고 갈등 반목이 심해요. 그렇게 30년간 이 지역에서 이 업체가 사업을 해오다가 산업단지를 요구하니까 주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산업도 중요하고 투자 입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든다 하면은 요즘 사려 깊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도지사님께 감히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기업 활동이든 환경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생의 터전을 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갖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또한 역으로도 치면 이러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존중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그럴 만한 전제 조건을 충분히 붙여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또 신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개발이익과 투자입지 실적을 목표로 해서
절대로 그 법이 정해놓은 지역 주민과 환경의 가치가 손상되어지는 그러한 허술한 심의가 되지 않도록 제가 관리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친환경 쌀농사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를 제가 선정했는데, 이 대지가 지금 엄청 가물은데 오늘따라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이나 농심이 즐겁겠구나. 우리 충남 농정이 삼농혁신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즐거운 농심을 만들어주면 이게 대성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주제를 질의하는데, 지사님 들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들에 이렇게 흰 랩핑을 씌워놓거나 집을 둘둘둘 말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 논주인이 그 얼마에 팔았을까요? 얼마에 팔고 얼마 사갈까요 그걸? 그게 지금 한 랩동당 한 5만 원 합니까 그거?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예. 농사는 이제 우리 시골 정서가 이제 평 내지는 마지기. 그래서 200평 한 마지기에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주고 팝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랩핑을 해가지고 랩핑을 씌우거나 안 씌우거나 해서 5만 5천 원 내지 6만 원에 그걸 사유업소 내지는 양송이 업소에 그걸 팝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활용이 되는데, 이거 한 주에도 아니고 한 20년 매년 수확을 하면 싹 그렇게 들녘에서 걷어가면은 결국 그놈의 농사는 무얼로 짓느냐? 비료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또 다시 투입돼 가지고 자연 생태가 살아있는 농정이 이거 1등 농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시골은 농지은행이다, 부재지주다, 고령하다 해서 임대농이 늘어요. 그러면 자기 논이 아닌 임대농이 100마지, 200마지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트랙터는 있겠다. 그러니까 더 이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 통계는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나요? 대략?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볏짚의 약 한 40%대가 그렇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의 그 양질의 어떤 조사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영농조합을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정부 부족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가요. 그럼 거기다 이제 자부담 해가지고 그걸 집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 영농조합이 한 5억 원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8, 90%는 이제 축산농가로 가고 소나 말, 염소 뭐 이렇게 사슴 이런 데로 가고, 그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양송이 공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도비에다가 시군비로 해서 2헥타르가 한 6,000평. 옛날 시골 어르신들 지금도 쓰는 말로는 30마지기는 맞춤형 비료다 해가지고 한 30포씩 줘요, 무상으로. 그냥 무상비로 받으니까 걱정 없이 파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농협에서 볏짚을 안 팔면 오히려 장려금을 주더라고요. 잘했다.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충남 볏짚이 저 아래로도 내려가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임금님 쌀 생산한 이천은 그 이천 쌀 영농조합에서 이걸 그거 해요. 일체 못 팔게 하고 집단을 파는 데는 수매를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자기 브랜드 가치를 유지.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는 옥토화 사업이다 해서 200헥타르 60만 평을 올해는 화학비료 없이 축산 비료하고 액비료, 액비가 이제 돼지 오줌으로 만든 거고, 축산 비료는 이제 소, 돼지, 닭, 오리, 거기에다가 이제 양송이에서 나온 폐배지, 그런 걸로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건데, 그런 걸로 이제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삼농혁신 과제인데, 제가 저 교육감님 다음 질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우리 충남의 농정혁신, FTA가 이렇게 자꾸 열리고, 쌀 수입 개방이 되고, 농민들은 불안하고 하는데, 우리 충남이 앞장서서
친환경 쌀농사의 혁명을 이루면은 서로 그런 게 오더라도 충남 쌀은 꿋꿋하게 살 것이다. 그 한도에 안 될 겁니다. 뭔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시스템이니 예산이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하면은 당장 내년 예산서부터 큰 물줄기를 약간 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삼농혁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우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도지사님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보고 계실 많은 농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거 건들지 말고 신규로 줘 이러시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살림이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친환경과 석회질과 논해가 줬던 각종 비료 지원 사업과 볏짚 장려금은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모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도를 서로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축산을 하다 보면 분뇨가 나오고 거기서 악취가 나오고 민원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싹 수거해다가 제대로 그걸 사료화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께도 그거 한번 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재작년에 삼농대학교 축산반에서 축산인들과 함께 충청남도의 축산업 전략의 가장 큰 원칙으로 농축불이, 농업과 축산은 절대로 두 개가 아니다. 소가 싼, 가축이 싼 퇴비는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돈을 들여서 별도로 화학 처리를 해서 강물에 버릴 거면 그 축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어서의 분뇨 및 축산물 폐기 시설들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이 순환농법에 경종 면적을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축산업을 또한 같이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보고 올립니다. 네. 또 과거에는 음식 쓰레기를 이제 배 싣고서는 태평양에 뿌렸는데 이제 해양 투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딱 그 말씀대로 농정을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죠. 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홍역을 치렀잖아요. 본래 10시 반에 정상적으로 제가 발표를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새치기 해가지고 그 벌금 내세요, 교육감님. 네, 쉬는 시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을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6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2015학년도에도 연례적으로 일부 초중학교 학구를 좀 조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뭔 공문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구를 예를 들면 논산 시내에서 외곽에 있는 면으로 이렇게 가도 네네. 통학 지원은 해주지 않는다. 네. 예? 네. 근데 논산 시내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면 내동 택지의 최초 토지주택공사 개발할 때는 1860여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빚이 100조 원이 넘고 일일 이자 돈이 100억 원 가까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 없애버렸어. 아파트 및 이 단독주택 숫자를 2600세대로 늘려버렸어.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그 학교는 과밀학교가 되고 이각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풀으셨는데 저는 아주 잘했다. 적정 인원이 돼야 특성학교 교육이 가능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본 틀이 깨진다 그러면서 그 통학 지원을 자꾸 안 해주려고 하는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 틀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기본 틀이냐? 학교 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 틀이냐? 학생들이 학습 주권을 위한 기본 틀이냐? 저는 그게 아주 전도됐다고 보는 거예요.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올해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해왔던 농어촌 지역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과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우리 농어촌 지역을 갈망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동읍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학교군을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통학버스의 문제, 증축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2학년에서 6학년까지 35명, 새로 들은 1학년이 특성화 학교를 한다니까 35명. 이런 학교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한 학교장이 이제 선생님들이 출근하면서 학생들을 컨택해서 출근시키고 퇴근할 때 실어다 주고 또 학부형들이 일부는 학생들을 수용차로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한 교장이 이제 운영비라도 땡겨서 이렇게 이제 통학버스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니까 교육청 감사실에 쫓아와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뒷을 받고 다니면 과연 이게 내가 참 이게 한 식구냐 이게 한 식구. 그다음에 진정 교육이 목적이 뭐냐 이게. 저는 거기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추경에 좀 반영해서 해결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17개 학교에 통학버스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 8살 먹은 어린 애들 사정을 잘 양해해 주시고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걸 면밀히 관찰을 해가지고 통합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교복 문제인데 미국산 패딩이 얼마 정도예요? 학생들이 입는 게? 한 7, 80만 원, 8, 9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인터넷으로 직구를 그들 말대로 하면 직구를 하면 한 36만 원, 47만 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복이 한 시기에는 신사복하고 같이 한 5, 60만 원, 4, 50만 원 막 이러다 보니까 교복을 어떻게 값싸게 입힐 것이냐. 우리나라 4대 메이커가 교복값을 가지고 담합을 하고 나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복을 학교 주관으로 공동구매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가까운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교복 입어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교복 입는 것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입학식 날 가보니까 교복 입은 학교는 몇 개 안 되고 어떤 학교는 반은 교복 반은 간소복. 이제 지하로 산 거예요. 어떤 학교는 입지 못하게 하니까 전부 간소복. 근데 이게 이제 4월, 어디는 5월, 어디는 동복 없이 6월 달에 바로 하복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절감한다고 그래서 부담을 안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간소복을 그 비싸게 주고 사고 또 교복 사. 심지어는 교복 14만 원, 19만 원인데 12달 카드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복이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닌데 좀 우리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교복업체, 판매상 전부 이 홍역알듯이 학년 초면 이 몸살을 앓고 노력을 낭비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좀 내년에 좀 획기적으로 좀 어떻게 방안을 찾아주십사.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오늘 교육감님 나오고.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학교 학교 최종 확정 시기가 2월 초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